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과 항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항생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 그리고 해외 선물의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6포인트 오른 3,428.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해 증시 사상 최장 기록인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급등한 블록체인 관련주는 하락했지만 가전과 양조 등 소비 관련주가 그리고 금융주가 오르면서 상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94% 오른 31,412.54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 14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2007년의 항생지수 역대 최고점에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항생 먼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북두칠성 영업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문 대표와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 잘 보냈고, 요즘에 날씨가 추웠다가 또 금세 풀렸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도 그렇게 많이 추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마스크 다들 좀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또 주의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JP 모간 체이스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 이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또 좋은 호실적을 보이면서 그 기대감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또 보고에 따르면 S&P 500에 그 포함되어 있는 11개 업체들도 이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보고가 되면서 잇따른 투자 심리가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차트로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올랐거든요. 그렇죠. 요즘 계속 오르네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전부터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서 저번 주에 1월 한 9일부터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많은 S&P에 포함되어 있는 우량 종목들이 상방세의 움직임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이벤트 그대로요. S&P하고 나스닥 같이 좀 동반으로 상승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네. 메인장 이후에도 저번 주 금요일이죠. 1월 12일 메인장 때 10시 반에 약간의 하방세가 좀 인봉이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눌려졌지만은 S&P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11시 반 메인장 이후에 그 내려간 그 슈팅 자리 저점에 대해서 한번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양봉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서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세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나스닥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오늘부터는 S&P 나스닥 같이 알려드리면서 항생도 새벽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야간 항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항생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야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1시 50분까지, 1시 한 40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S&P와 나스닥이 동반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항생 자체는 글로벌 증시 좀 따라간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밤 시간대 상방세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전고점을 항생도 역시나 좀 돌파를 했습니다. 1시 이제 종료되기 전에 약간의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새벽장 내내 올랐거든요. 새벽 3시, 4시, 5시까지도 나스닥과 S&P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초가가 그래도 좀 위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새벽장에 이제 많이 올라온 모습으로 야간 항생도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니까요. 예측해서 대응은 안 하기로 약속을 좀 하기로 하고, 상생 자체도 상방세가 잘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또 글로벌 시장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약세 빼고는 뭐 유로도 그렇고 금값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유로 같은 경우는 독일의 대연정 예비 협상 타결 소식에 3년 내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로가 많이 올랐고, 이에 반해서 달러는 상대적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도 3년 내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원유 재고량 감소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달러는 확실히 약세였죠. 네. 지금 보시면 유로하고 이제 골드, 제가 좀 바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밑에는 이제 다 골드하고 왼쪽이 유로고요, 오른쪽이 골드입니다. 네.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시죠, 그렇죠? 이전에서 분명히 달러 강세로 눌림을 받았었어요. 달러가 이전에서 약세로 쭉 나오다가 이후에 저번 주에 1월 8일부터죠. 강세로 눌러주다가 약세로서 움직이 나올 때는 슈팅 구간처럼 이렇게 번쩍 높이 쳐서 올라가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시하고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거든요. 이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약세로서 움직이 나오면은 분명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로서 움직이 나온다면은 골드가 좀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앞에 전자는 맞았죠, 그렇죠? 약세로서 움직이 나오니까 상방세로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골드도 잘 올라왔지만 유로도 굉장히 상방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서 약세에 있는 저항대 다 무시하고 전부 다 돌파하고 올라가 버렸죠. 약세로서 굉장히 움직임이 슈팅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저점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갑자기 거래량 늘면서의 양봉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밑에 보시면 거래량과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거래량 늘면서 갑자기 슈팅 구간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도 좀 약세로, 다른 약세에 힘입어서 골드 상승세 움직이고 있는데요. 골드는 장대 음봉으로 한번 흔든 거 말고는 전저점과 전고점을 나름대로 신뢰성 있게 올라가고 있다. 금값 상승이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요,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매수 움직임, 금값 상승으로 좀 선물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골드, 그리고 유로, 크루드 오일, 자,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차트를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오일은 지금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제, 지금 64점 지금 저항대가 64.60 정도거든요. 네. 64.60 달러의 최고점이 지금 보이는데,
이전에서 저번 1월 12일은 좀 하방세로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메인장 때 제가 차트 상관관계 설명드릴 때 S&P하고 나스닥 좀 같이 올라가면은 5일 상승세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지수 상승이 5일 상승 같이 좀 움직임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고요. 메인장 이전에는 좀 눌림화되면서 하방세로 좀 눌렸지만은 이내 메인장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매수 움직임으로 나오면서 올라왔지만은 64달러 이상의 움직임은 65달러죠. 65달러 이상의 움직임까지는 나오지 않고 전고점에 좀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망세를 가지고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5일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 정리를 했고, 이제는 좀 시초가 나오기 전에 교육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활발한 시기에 좀 우리 매수나 매도 포인트도 잘 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거래량 좀 활발한 시간에 대해서 오늘 교육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시초가 확인하기 전에요. 네. 시초가 항생 대응하기 전에 종목별 거래량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요. 오늘 해외 선물 이제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오늘 해외 선물이 그 조기 종료하거든요. 마틴 네. 루커 데이라고, 마틴 루커 킹 데이라고 해서 오늘 조기 종료로 새벽 3시에 종료를 하니까 좀 공지를 알려드리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흑인 그 인종차별 인권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인권을 왜 차별하냐 이렇게 이제 운동가인데, 네. 어쨌든 간에 미장 휴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어차피 월요일장에는 항생으로 좀 승부를 보고, 그리고 저녁장에 월요일장은 부태여서 무리는 안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오늘 휴장이만큼 좀 해외 선물 시장을 좀 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또 거래량 알려드렸던 시간 그 종목별로도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무래도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확실히 줄을 거다라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네. 거래량을 알려드리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은 휴장이면 그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 3시까지만 또 해외 선물 거래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조기 종료인데요. 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장이 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 거래량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요. 메인장이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이고요. 항생 같은 경우 이제 종목별로 거래량이 물리는 시간인데 해외 선물은 거의 24시간 동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거의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그 시간대에 무조건 24시간 동안 거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일단 오전 시간대에 대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생지수와 국내 선물을 보는데요. 국내 선물은 제가 일단은 빼고요. 국내 선물은 말씀드리면 오전 9시 반인가요? 9시인가? 바뀌었죠. 9시 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9시군요. 9시부터 국내 선물은 시작을 하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 정도까지만 딱 2시간만 좀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후 시간대에 대응하시는 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 지금 거래량 설명드리면서 시초가 잡혔거든요. 네. 역시 갭 상승으로 나왔죠. 그러네요. 네. 항생 시초가 31,647 라인에 잡혔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대응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보면서 관망세 가지고요. 관망세 가지면서 남은 종목들 거래량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항생까지 했죠? 일단은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녁장에 이제 해외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12시 할 텐데, 밤 1시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1시까지 보면 좋고요. 한 10시부터 1시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리고, 새벽 2시 반부터, 새벽 4시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한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 만약에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막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시간 안에서 가능한 시간대에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스닥이죠. 메인장, S&P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장 열리고 나서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뉴욕장은 현재 서머타임이 끝나가지고 11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골드하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오후 6시, 그리고 유로는 오후 3시부터 좀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차트 상호관계 알려드렸으니까 각 종목별로 대응을 하실 때 다른 차트 상호관계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좀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네. 보통적으로 12시, 밤 12시나 새벽 1시까지 보시면 좋고, 골드와 유로는 약간 좀 이른 시간대에 이른 시간대부터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하나하나 종목마다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초가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차트 살펴볼까요? 일단은, 자, 이제 항생을 봐야 되는데요. 항생은 시초가는 31,647에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물타기를 한번 했죠. 그렇죠. 네.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 포지션이 갑자기 슈팅 자리로 반대로 나왔어요.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왔고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진입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최대한 버티면서 결국에는 매수세의 움직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크게 받아서 강한 저항대까지 손절효과를 잡아서 버텼는데 결국엔 그 강한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금요일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타기를 대여섯 번 들어간 게 아니고 딱 한 번 정도 평단가 낮춰서 대응을 했고요.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전략을 짜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게 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조금 성급하게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림보다는 그냥 이제 말로써 좀 복기를 해드리자면은, 어차피 리딩 복기라는 거는 오늘 매매 전일의 리딩 복기라는 거는 오늘 매매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매매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발전을, 앞으로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리딩 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저번 주 금요일날 약간은 좀 급하게 들어갔어요. 첫 번째 진입을 시초가 맨 처음에 이제 매수로서 진입이 나왔을 때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더 보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수 움직임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바로 조정을 받는 거에 들어갔다가 강한 저항대까지 결국에 버티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저번 주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좀 당연히 뭐 평단가 낮추면서 맞춰서 대응하면서 수익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부담이 없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끝까지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방송이 진입이 안 되고 수익이 좀 늦게 난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도 어차피 좋은 추천 자리를 드리는 게 가장 1순위로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더라도요, 그냥 원하는 자리까지 이제는 기다리는 매매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라고 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데, 원하는 자리가 아닌 흐름이 잘 나온다고 해서 매수로 진입했다가 바로 조정받는 구간에서 버텨버리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 트레이딩에서 바로 포지션 매매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응 자리에 대해서 이전처럼 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좋은 수익권으로 제가 원하는 자리 지지와 저항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후회 없는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날 리딩 복귀하면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요. 철저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좀 고수를 하고요. 특히 오늘 월요일이죠. 그렇죠. 첫날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기다리는 매매를 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매매 복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또 타이밍을 기다렸기 때문에 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주도 그렇게 좀 기다리는 매매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료 방송도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주 무료 방송은요. 이번 주 무료 방송은 내일 진행을 하고요. 네. 내일 진행을 하고 화요일 내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다음 무료 방송 제가 수요일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목요일 할 것 같아요. 화요일 목요일 날 아마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예정은 화요일, 목요일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북두칠성 여건무 대표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차트를 보면서요. 항생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또 함께 어떤 방향 가고 있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항생은 방금 이제 시초가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으로서 움직임 좀 나오고 있죠. 네. 하방세가 좀 떨어지면은 매수로서 대응을 할 건데, 오늘 일단 첫 자리를 좀 잡아드릴게요. 항생 31,650에서요. 31,650에서 시초가 근처죠. 그러네요. 650에서 네. 매수로, 잡아두고요. 체결 안 될 수 있어요. 좀, 시초가 근처까지 좀 잡아드린 건데, 31,650선에서 내려오면은 좀 매수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손조로가는, 손조로가는 20개만 잡아도 되겠네요. 손조로가 20개로 잡아주시고, 일단은 청산 자리는 체결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첫 자리는 31,650선에서 시초가에서 지지 예상하고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자리 상당히 빨리 잡아주셨네요. 31,650 매수 대응으로 하셨고요. 이어서 국내 선물 나스닥은 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차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일단은 포지션 그대로 잡아두시고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좀 볼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확실히 상방세 움직임이 남아있는데, 이전에서 지금 제가 좀 저항대 그어놨는데, 6,781라인이죠. 여기 지금 오늘장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시작했죠. 네.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좀 조정을 밑에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갭상승하면서도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움직임으로서 좀 방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저점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선물은 좀 반대예요. 국내 선물은 좀 시작하고 나면서 상방세 나왔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저항대를 지금 그어놓은 게 327.75거든요. 네. 327.75 라인인데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저항을 봐왔습니다. 그렇죠? 하방세 네. 나오면서 오늘의 저점을 돌파했지만 밑에 저항대 327.75 라인 때까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 선물이 항생에 대해서 끼칠 영향이 매도세로서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저항대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최고점이자 시작된 호가 근처이기 때문에 많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저항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받고 양봉으로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로서 항생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초가 근처까지 31,650라인선까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10시 반 이후에요. 10시 반 이후에 이 움직임이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때는 이제 위로 저항대를 잡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스닥 국내 선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생 시초가 근처 31,650에서 저희는 매수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좀 하방 추세 나오고 있거든요. 곧 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빨리 초짜리를 잡으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평소보다는 좀 일찍 잡았죠, 진입 자리를. 네. 너무 기다렸다 이제 체결이 안 되면서 움직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일찍 잡았고요. 움직임 보면서 지금 이제 시초가에서 초반에 시작하면서 31,600 라인 근처까지 좀 내려왔지만은 이내 좀 돌파를 못하고 결국에는 시초가 이상으로 돌파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시초가가 이제 31,650선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거의 지금 한 40틱 이상을 매수 움직임으로써 확실하게 밀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움직임이 그렇다면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조정받고 시초가까지 떨어지면 시초가에서 지지를 받고 밀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시초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매도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체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31650 자리에서 체결됐는데 50 자리 체결됐는데 손절효과가 30입니다. 30인데요. 시초가에서 벗어나면서 손절효과 20틱 전저점이고 그리고 310 600하고 오늘 시초가 650 자리 중간 저항대가 지금 보시면은 한 3, 5자리 정도로 보이는데 30 저희 손절효과를 건드면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내준다고 하더라도요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의심이 되고 매도 움직임으로서의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리죠. 만약에 내준다고 하더라도요. 다행히 뭐 수익 나면은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 걱정이 없겠지만은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진입 자리에서 좀 더 판단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50 자리에서 체결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다리는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대신에 너무 기다려서 또 아예 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만한 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다릴 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시초가에서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냥 시초가 50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50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요. 10시 지금 28분인데 슬슬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움직임이 시초가 건들면서 시초가 근처에서 지지받고 네, 손저가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 31688 라인까지만 올라가주면은 청산할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매매 통해서 저희 지금 관방세로 보고 있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1포인트 상승한 3,428.9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항생지수도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0.92% 상승한 31,702.56포인트로 시작됐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항생 차트 한번 볼까요? 일단은 조정을 받고 좀 떨어져야지 저희가 시초가에서 50에서 이제 대응을 하겠죠. 저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50까지 이제 체결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서 31,700 라인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봅니다. 자, 움직임 슬슬 빠르게 나오죠. 네. 체결되겠네요, 곧. 316 지금 네. 5위 라인까지 떨어졌고요. 자, 시초가 근처에다 부딪히고 있는데 손절효과는 갑자기 하방세로서 움직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효과 20틱만 잡아주시고요. 자, 시초가에서 매수 움직임 체결됐습니다. 네. 자, 청산 자리 바로 알려드릴게요. 31688 라인에다가 바로 올라왔죠. 31688 라인에다가 지정가로 청산호가
잡아두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688 청산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셨고요.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네요. 시초가에서 한번 지지 확실하게 받았다가 좀 금세 떨어졌거든요. 네. 자, 매도세로서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손절호가 20틱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네. 하방세로서 움직임 나오면 바로 스위칭해서 매도로 진입자리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88 라인 전에서 좀 저항을 받았거든요. 네. 316 지금 88 라인에다가 저항대를 잡아놨는데, 자, 31680에다가 청산자리 잡겠습니다. 네. 31680에다가 청산자리 잡으면서 바로 청산하면서 지금 빠져나오세요. 80자리. 네. 빠져나오면서요. 오늘 첫 자리 30T으로 수익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빠르게 또 수정이 돼서 청산가 31,688에서 또 청산이 돼서 30틱의 수익으로 첫 대응 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정확히 또 읽으셨네요. 시초가 근처 분명 떨어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 대응을 미리 일찍 들어갔는데요. 이거 되자마자 또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딱 적당한 그 선에서 또 수정을 하셔서 청산자리 30틱의 수익을 또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그런 매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초가까지 기다리면서 대응을 끝까지 했죠. 그리고 네. 이전에서 일단은 물론 지금은 이제 31688 라인 저희가 처음에 청산을 잡아놨던 자리까지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물론 좋은 수익권 더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거를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는 거죠. 저희 이제 월요일이죠. 그렇죠. 이제 네. 이번 주 첫 시작하는 건데 이전에서 여기가 이제 시초가죠. 여기가 시초가죠.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으로서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하면서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차트 움직임 네. 제가 그대로 이제 선으로 그려드린 겁니다. 시초가까지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로 잡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렇죠. 기다렸어요. 네. 50자리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시초가 지지받고 쭉 올라왔다가 쭉 떨어졌어요. 이런 자리 뭐죠? 캔들의 꼬리를 만드는 자리죠. 그렇죠? 네.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88라인까지 발로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이전에서 좀 조정을 좀 저항을 받은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꼬리 만들고 다시 한번 시초가 물렸거든요. 이거는 하방세로서 움직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고 내려간 다음에 무조건 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긴 꼬리를 만들고 나서 저항대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꼬리 만들고 나서 시초가를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올라오면서 움직이 나왔는데 오늘 첫 자리죠. 첫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전 88 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여기 자르고요. 위에는 라인 자르고 여기가 바로 80자리였어요. 여기가 바로 80자리여서 88자리까지 당연히 전고점 이상으로 수익 많이 보면 좋겠지만은 80자리에서 빠져도 플러스 오늘 30틱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전에 대해서 부딪혔던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죠. 네. 그 이후에 올라갔지만은 지금 방향성 위아래로 이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수익권 당연히 이만큼의 수익 거둘 수 있지만 이만큼 수익 때문에 손절가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30틱 이만큼의 수익만 가져가고 첫 진입자리 수익으로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고요. 네. 이전에 지금 31,700 라인 때는 돌파를 못했거든요. 31,700 라인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세에 가지도록 하고요. 시초가와 지금 최고점, 전고점이죠. 전고점이자 최고점인데 시초가 최고점 안에서의 지금 가격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 나오면은 그때 방향성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자리 다시 한번 올 때까지 또 끝까지 기다리면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산가를 31,688에서 31,680으로 수정을 해서 저희 30틱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요새 되게 예측이 거의 맞으세요.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또 알고 그 지지와 저항선이 또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많은 연승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어떤 면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빨리 또 캐치를 하시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승은 초반에 네. 이제 가장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차트가 과거의 움직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움직임만 보고 예상을 하겠습니까? 캔들이라는 거는, 차트라는 거는 물론 과거의 움직임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과거의 이력들의 저항대에서의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영향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움직임이 있는 기준으로 해서 오늘장에 대해서 그 과거의 움직임의 저항대가 오늘장에서도 유효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때는 이제 항생은 한 11시 넘어서부터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초반 대응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반 대응인데, 항상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가격이 잡히는 그 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전에서 뭐 어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지지와 저항대가 강력히 보이고, 그리고 오늘 시초가도 그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하면서 시초가 자체가 최고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뒤를 봐도 전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바로 항생의 시초가라는 거죠. 항생의 동시효과가 시작되는 그 호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초반에 움직임 보시더라도요. 부딪힌 구간 떨어지고 나서 시초가 부딪혔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굉장히 못하고 매수 움직임으로서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그 시초가에 대해서 이전에 때려 맞았던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가 바로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지지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선 어차피 동일합니다. 저항과 지지선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초반 대응에 대해서는 시초가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반 시초가,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초가 근처에서 저항선을 잡았고, 지지를 받고, 또 저희가 매수 대응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항상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방 추세에 나오고 있거든요. 시초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항생 움직임을 좀 볼게요. 네. 자, 항생 지금 시초가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최저점이죠. 31,600 라인 선마저도 매도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네. 저희 청산 잘했죠. 그러네요. 전고점 네. 전에서 청산을 잘했고요.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국내 선물입니다. 밑에 제가 지금 흰색 라인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여기가 327.75 라인이에요. 국내 선물. 네. 이전에서 국내 선물은 하방세로서 움직임 나왔다가 이 저항대에서 계속 부딪혔는데 저항대 받아서 뒤집어갖고 한번 올라왔는데 이전에서 물려있었던 구간, 전고점이죠. 그 구간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밑에 저항대 32775 라인까지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세가 이제 지지받고 매수 움직임 나올 때 항세의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전고점에 대해서 국내 선물이 저항을 못 뚫고 매도 움직임 나온 32775 라인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 나오니까 항생도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고요. 저는 매도라는 움직임이 확신이 들려면요. 물론 지금 돌파하면서 내려왔지만은 국내 선물도 좀 같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운동이 나오면은 상승에서 좀 매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31,600 라인에 지금 아직까지는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장이 휴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미장이 휴장이 나서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거래량이 적고요. 지금 밑에 거래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면은 자, 이전과 비교를 하시면요. 여기 지금 밑에가 거래량이거든요. 너무 낮죠, 지금. 지금 네. 500대도 못 넘고 있어요, 거래량이. 네. 500대도 못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멈췄다고 보시면 좋고요. 오늘 일단 국내 선물하고 이장이 휴장이 나서 국내 선물하고 항생을 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1,600짜리. 자, 지금 보시면은
하방세가 나왔죠. 여기가 시초가였어요. 돌파를 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저점이었는데 하방세 돌파했죠. 그래와서 바로는 회복을 안 했지만은 거의 뭐 바로 이제 조정을 거의 안 받고 바로 이제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만큼은 뭐 거의 서른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만 해도 이렇게 좀 조정받는 거에 나와요. 어쨌든 간에 움직임 자체가 하방세로 돌파를 했지만은 바로 회복한 거는 보이죠. 자, 캔들봉 어떻습니까? 꼬리 만들었죠? 네. 긴 꼬리 만든 거 보이시죠? 네. 이 자리는 네. 아직까지 31,600라인 선을 돌파를 못한 거예요. 매도세로서 움직임을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31590 자리까지 31,600짜리 돌파하면서 10틱이라도 내려가면은 그때는 매도세로서 움직임을 무조건 매도로서 항생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당연히 진입 자리는 반등받는 움직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1,600짜리 지금 돌파 못하고도 반등받고 있죠. 네.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되고요. 네. 올라왔을 때 제가 시초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왔을 때 시초가에서 매도 대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시초가 매도 대응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조금만 더 관망세 가지고 오늘 첫 자리 좋은 수익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 만약에 20틱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더라도 내주더라도 수익이에요. 그렇죠? 네. 20틱 내주더라도 10틱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응을 해도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리면서 오늘 매매 저의 컨셉은 무조건 기다리면서 원하는 자리까지 대기하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기다릴게요. 시초가랑 지금 31,600 라인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고요. 제가 봤을 때 눈에 보였을 때 그때 그 진입 자리 기다리면서 또 체결될 때까지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근처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저희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도 기분 좋게 30틱의 수익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두 번째 대응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대응을 할 타이밍이 올 것 같나요, 대표님? 두 번째 대응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매수나 매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겠죠. 시장의 흐름이요. 그렇죠? 네. 위아래로 횡보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매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쭉 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흔히들 이제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말씀하죠.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그렇게 청산을 그만큼 스윙 못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릎에서 사서 가슴이나 배꼽에서 팔면 돼요. 네. 그렇죠. 그만큼의 저희 키만큼의 매수 움직임이 있다, 올라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딱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절대로 못 합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해요. 네. 예, 신이 와도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장이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투자의 귀재가 누구죠?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 예, 네. 워렌 버핏도 그거 못해요. 정말이에요. 네. 예, 워렌 버핏은 물론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칭송을 받지만은 추세 움직임이 있으면요, 발바닥에 사서 정수리에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욕심을 버리시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포착을 하는 그 시간대에서만 수익을 욕심 안 버리고 청산을 가져가면서 네. 한 달 아니면은 해외선물 기준으로 아무리 짧아도 2주 이상은 봐야 돼요. 네. 2주라고 보시면은 2주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욕심을 안 내면서 가져가야지 결국에는 누적 수익이 가능하고요. 무릎에서 사서 배꼽에서,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만 팔아도요, 그 누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무시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무시 못하는 금액이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금액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움직임 나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지금 움직임 좀 볼게요. 올라가고 있네요.
31,600 라인선 역시 돌파를 못했죠. 시초가 이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분봉은 지금 5분봉밖에 못 봐요. 5분밖에 못 보고요. 어차피 오늘 추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시초가까지 올라오면서 31660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시초가 돌파한 게 아니고 매수 움직임으로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움직임이 좀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움직임이요. 네. 이 밑에 이거 돌파했던 움직임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삭제가 됩니다. 네. 이전에서 시초가에 대해서 매수 움직임, 돌파해서 움직임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은 하방세로 강하게 시초가 돌파해서 하방세 나오고 그렇지만은 31,600짜리까지는 돌파 못하고 또 시초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추세보다는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은 위아래로 칠 가능성이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요, 방향성이 뭐 매수든 매도든 매수면은 전고점이죠. 네. 전고점에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고 매도가 움직이 나오면 31,600 라인선 돌파하면서 매도 움직이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1,600짜리에서 만약에 매도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31,600짜리 지금 돌파했거든요, 이번에. 네. 하방세 나왔고 조정받다가 31,600짜리 한번 돌파 못했고 시초가까지 올다 시초가에서 이제 지지하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지지를 잘 밀어준다고 하면은 점저점을 돌파하면서 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아래로 치는 장인데 좀 미리 대응을 하고 싶다면 31,600 1점짜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진입 자리에서 워낙 좀 수익 금액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진입 자리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보수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아직까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진입 자리 그렇게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다. 흐름 자체도 네. 흐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나오거든요. 네. 시초가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지지해주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서 여기 돌파를 하느냐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시초가에서 올라오면서 되면은 또 올라오는 자리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자리 최고점에서 그냥 매도로 저항받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냐 매도냐 그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진입자리가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오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가 오늘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오면 매도 추세, 올라가면 매수 추세를 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자리 30틱의 수익으로 워낙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대응은 좀 신중히 방향이 나오면 좀 들어갈까 했는데 그 뒤로는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번째 대응 어디 한번 이렇게 자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관망세를 좀 가리도록 하고요. 제가 5장 전략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아직까지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지부진해요. 월요일장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오후장에 움직임 강하게 나오거든요. 오후장에, 오후 3시 이후에 움직임 강하게 나옵니다. 네. 최고점의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면요. 그냥 매수로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매도 진입자리 시초가 31,650짜리, 그리고 31,685에서 90 사이짜리, 31,685자리라고 할게요. 최고점이자 전고점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 아니면 지금 시초가에서 매도 대응, 아니면 31,600 라인에서 돌파하면은 그때 매도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에 전고점이나 최고점 31,608호짜리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매도를 대응했는데 손절효과 한 23개는 줘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줬는데 돌파하면서 리스크 관리 당했다. 그러면은 완전 추세 전환해서 바로 전환해서
매수로서 대응을 진입자리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전고점에 대해서 매도 대응이 절대 후회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또 정확하게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오늘도 정말 수익으로 마감을 하시고 스타트 좋으니까요. 오후에도 또 성공리 마치셔서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